그리고 요사이 민주당이 하는 걸로 봐서 지금 하는 일이 한두 개입니까? 내가 페이퍼 쭉 적어놓은 건 노트 쭉 적고 있는데 열 몇 개가 돼요. 국회를 보이콧해야 될 사유가 이미 열 몇 개가 된단 말이에요. 네. 아 지금 변호사님은 보이콧을 해야 된다. 국회 보이콧해야죠. 이 정도 같으면. 네. 아니 야당 존재를 애초부터 무시를 해버리는데 네. 법사위에서 우리 팀은 간사를 나경원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나경원을 데리고 갔잖아요. 사법위원까지 시켜가지고 그런데 표결까지 해가지고 네. 그 박지원부터 줄을 쭉 서서 표결을 해요. 표결을 해서 10명 표결해서 10명 다 부표를 던졌다. 이래서 간사 스님은 안 됩니다. 과연 간사 스님을 표결하도록 때가 있는 겁니까? 아니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은 보이콧을 말씀을 하시지만 108명 갖고도 이렇게 존재감 없이 휘둘리는데 그럼 보이콧을 한다 한들 국민들이 그래 하든가 아니요. 뭐 이런 입장이라면 보이콧하면 완전히 이제 문제는 네. 달라지죠. 네. 보이콧 어차피 네. 지금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보이콧 하는 것이 정상이죠. 아니 보이콧을 하면은 국민의힘이 얻을 게 뭐가 있습니까? 글쎄요. 국민들이 마음을 얻겠죠. 국민들이 마음을 줄까요? 예. 보이콧하면? 예, 국민들의 마음은 얻을 겁니다. 난 네. 그렇게 믿어요. 네. 저는 오히려 더 목소리를 내서 강력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투쟁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아니 하는데. 어떻게 투쟁을 하는 겁니까? 국회에서 뭘 해도 안 되고 뭐 대구에 가서 또 국민들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.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라는 말을 하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지만 그 바위 위에 수많은 계란이 던져졌다는 흔적을 남길 수 있고요. 그것이 언젠가는 저는 하나의 기록도 되고 하나의 투쟁의 동력도 될 것이다. 아니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 107명은 네. 오늘 이제 107명 중에 적어도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. 한 절반 정도는 네. 야당인 것을 네. 다행으로 여기고 즐기는 것 같아. 내가 보기엔 그래요. 그런 게 문제겠죠. 야당이 더 재밌거든. 네. 즐기는 것 같아요. 네. 네. 제가 충격적인 말을 과거에 들었던 건 이거였어요. 네. 솔직히 그때 이제 뭐 대선 국면이었는데 너무 피곤하다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나는 야당 돼도 크게 상관없다. 여당이면 물론 자료 요청이나 뭐 이런 거 좀 편한 건 맞다. 하지만 야당이 된다 한들 내가 그렇게 피곤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현직 의원의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. 아 국회의원이란 이런 아니요, 사람들이구나. 오히려 야당은요. 네. 조금만 뭐 대들고 하면 주목을 받습니다. 네. 여당은 별로 주목받을 일이 없어요. 그런데 네. 저는 이제 그 문제는 이런 거라고 봐요. 지금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야 장외투쟁 그 뭐하러 해 하고 매우 고개를 외로 꼬고 이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있고 또 이번 일요일 날 돌아오는 일요일 날 오후 2시에 또 서울에서 집회를 한다는데 네. 이것도 당이 어떤 한 목소리 일치된 힘 이런 파워를 갖기 매우 힘든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동혁 대표는 이제 아마 장애 집회 쪽으로 계속 목소리를 둬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래저래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유 저기는 왜 이래 이제 이런 딱한 목소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맞습니다. 그들이 가지고 있는 로드맵대로 착착 움직이고 있고 네. 오늘 당장 국회 본회의에 열려서 이제 정부 조직법 개정안 개편안 이거 지금 상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오늘 뭐 필리버스터 당장 들어가는 건지 아니 제가 예. 그래서 국회 보이콧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원인 중에 하나 바로 그거예요. 지금 국가의 틀을 바꾸잖아요. 네. 검찰청이 헌법에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못이 박히는데도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검찰에서 애초에 수사권을 애초에 없애버려요. 그건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. 결국은 제가 보기로는 그렇습니다. 이재명의 12가지 범죄 공소 취소를 시키고 정자동 사건 같은 것은 앞으로 수사를 애초에 할 필요도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. 이런 의도가 아니냐는 거예요. 심지어 지금 모든 움직이는 것이 이게 공수처에 대법원장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공수처 법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. 지금. 이 정도 들은데도 그러면 야당인 국민의힘이 꾸역꾸역 가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.
그래서 왜 필리버스터 하는가 가만히 봤더니만 법안을 50개를 바꾸려고 하면 적어도 50일 걸린다. 하루에 한 건씩 20시간 지나서 스톱시키고 69개에 올라와 있어서 예. 69일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69일 걸린다는 거예요. 예. 그리고 꼭 필요한 법안, 민주당이 꼭 노린 법안이 적어도 한 50개가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50일 동안 계속해서 국회를 필리버스터로 해서 무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. 그래 해봤자 뭘 하느냐는 거예요. 그러니까 또 누가 그래요. 아 이런 게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 때 국회 순진화법 만든 때문 아니냐. 안 그랬으면 국회에서 이불 갖다 놓고 들어누워서 자기도 하고 농성도 하고 또 누구처럼 최루탄도 터뜨려보고 하겠는데 이렇다는 거예요. 그런데 참 보면 기가 막힙니다. 어떤 일을 해도 민주당은 지금 내란 프레임으로 지금까지 버텨온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이쪽에서는 아무런 프레임도 없어요. 내 요사이 그 가만 보면 조지 레이코프가 참 제대로 책은 썼다.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. 네. 이 제대로 책 쓴 거다. 이 프레임 씌우기 이건 우리 진보 좌파들이요. 난 뭐 진보 좌파라고도 안 부릅니다. 사실 유사 좌파들이 리무진 리버럴들이 제대로 이게 공부를 했다. 참 보면 나 국민의힘이 딱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러냐 살펴봤더니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. 늘 하는 말씀입니다만 보수 우파로서 혹은 자유주의 범우파로서 정체성조차 못 갖추고 있다. 전부 다 입신양명만 생각하는 네. 그런 인간 온실속 화초들이 적어도 절반이다. 근데 이제 온실속 화초들이 이제 자꾸 밟히고 이래서 이제 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못 밟히겠다. 뭐 이런 순간이 되어야 이제 투쟁력이라는 게 이제 생기겠죠. 아유 찬바람 맞는 들꽃 안 됩니다. 안 됩니까? 예, 야당은 네. 이 젊은 시절부터 네. 머릿속에 설마 공부 안 해요. 오로지 그 전투력만 키웁니다. 네. 그래서 야당의 국회의원들 보세요.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잖아요. 맨 앞에서 합니다. 그것도. 그리고 그 전투력은 사실 우리가 보더라도 좀 심각할 정도예요. 예, 이번에도 한번 보세요. 전투력이 센 쪽을 오히려 점잖은 쪽보다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? 뭐 할 말은 아닙니다만 정청래가 박찬대를 네. 이긴 것도 나는 전투력이 그렇습니다. 이긴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네.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그에 비하면요. 전부 다 책상 물림이고 나름 책상 물림 아니면 토예요.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입장이 상당히 이전과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언제까지 점잖은 짓만 하고 앉아 있을 거냐, 언제까지 선비질만 하고 있을 거냐, 이제는 보수도 굉장히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는 목소리가 많고, 근데 이제 그 목소리와 그래도 보수는 기존의 틀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네. 세력이 오히려 지금 다투고 있는 형국이다.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도 네. 그런 다툼이 있는 아니요, 것 같고 그런데. 그러니까 이제 국회를 보이콧하면은 장애투쟁 네. 이제 그쪽에 힘을 왕창 실는 건데 내부에서 이게 뭐 설왕설래가 하고 있으니 이제 보는 입장이 다 답답한 거죠. 근데 이제 원래 잘 되는 집안은 부잣집은 이제 아빠가 야 형제들 좀 모여봐라 하면 막 내 아빠 언제 올 거예요? 토요일 날 갈까? 막 이러는데 안 되는 집안은 좀 모이지 이러면은 모이는 거야. 그런데 장동혁 대표도 네. 처음에는 정책 대안을 내는 쪽으로 가겠다. 네.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투쟁하겠다. 네. 그랬다가 지금 이제 장애 투쟁을 지휘하고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가 뭐 좀 왔다 갔다 하는 느낌도 있고 네.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. 아니 그런데요. 이 장동혁 대표가 정책 대안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했어요. 장 대표부터 지금 아직 의원이 못된 그 이 대변인 그룹에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. 젊은 친구들. 네네. 네, 그 친구들 중에서 상당히 많이 합니다. 자주 만나도 보고 하는데 그 친구들까지 대중이 뭘 가리워하는지 우리 보수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몰라요. 그래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하는 거 봐봐요. 다 뺏기고 있습니다. 예컨대 격차를 줄이는 일부터 청년들 일자리 만들어낸 문제부터 다 뺏기고 있단 말이에요. 어젠다를 다 뺏기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어젠다를. 네. 나 그거 보면 기가 막혀요. 보수 우파가 할 첫 번째 일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격차를 줄이는 일인데 그 격차를 줄이는 일은 노인 빈곤도 해결해야 되고 청년 일자리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. 그럼 기본적인 문제를 몰라요. 그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. 현재 그 현대의 그 투표는 스티븐 레비시키 교수가 얘기하잖아요.
이제는 이성으로 한 투표가 아니다. 감성 투표다. 감성적으로 대중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. 이 대중들이라는 게 뭡니까? 그 흔히 하는 말로 네임레스 로니 크라우드 이름 없는 고독한 군중이란 말이에요. 그 가리운 곳이 다 있는데 그걸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긁어줘야 되거든요. 네. 답답한 곳을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네. 그게 2030에게는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공정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윤석열이가 처음 등장해서 상식과 공정 이라니까 젊은 애들부터 환호를 다 보냈지 않습니까? 네. 그걸 알아야죠.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요. 뭐 2030 남성들이 보수화된다, 1020 남성들 보수화된다 얘기하잖아요. 바로 이재명 정권에서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하기 위해서 그 국민 무슨 이런 위원회에서 그 젠더 갭을 줄이는 즉 그 문재인 정권이 완전히 이제 이를테면은 뭐 일종의 뭐 페미니즘의 정권이었다라고 하면 이거를 보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움직임들을 지금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은 보수는 지금 그 젊은 남성 보수화되는 젊은 남성도 지금 끌어안지 못하고 네. 그럼요. 빼앗기게 생긴 지금 네.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. 네.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요. 내가 참 평소에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에마뉘엘 마크롱 같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지금 에마뉘엘 마크롱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. 뭔가 하면 타운홀 미팅 돌아가면서 하잖아요. 네. 지역별로 하고 세대별로 합니다. 네. 이 무서운 거예요. 이 타운홀 미팅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네. 이런 식의 그 작은 파장들이 사회 가면요. 이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. 이 마크롱이 타운홀 미팅을 거의 취임 첫 해 100회 이상 했다는 거거든요. 예. 그리고 마크롱이 1년이 지나고 나서 노동계획을 해서 그 노동 유연성을 확보를 한 다음에 다보스 포럼에 가서 한 연설 제목이 뭡니까? 프랑스가 돌아왔다 이겁니다. 프랑스가 돌아왔으니까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. 이번에 유엔에서 가서 이재명이 한 말 한국이 대한민국이 돌아왔다. 이건 물론 윤석열이가 쿠데타를 해서 한국을 민주주의에서 굳건함시키겠는데 우리가 쿠데타를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했습니다. 이제 이 표현이에요. 한국이 돌아왔다는 얘기는. 그런데 내가 신문에서 한국이 돌아왔다 이 단어를 딱 보는 순간에 야, 이게 벤치마킹 대단히 하는구나. 누군가 밑에서 하는 사람이 있다. 네네네네. 쟁하고 애들 나로